부터 이제 무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무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무사들은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요. 가마꾸라잖아요. 예. 여기가 어느 지역이랑 관계가 있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가마꾸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나중에도 뭐 자주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아세요. 도쿄, 고구려. 오사카, 백제. 시마네, 도토리, 신라. 이렇게 아시면 돼. 세 군데. 예? 그래서 이 도쿄에는 고려사라는 절이 있어요. 도쿄 시내가 아니라 도쿄에서부터 한 30분 정도 가면 고려사라는 절이 있죠. 자, 오사카 쪽에 가면 전부 다 백제잖아. 뭐 백제사, 백제평야, 백제마을, 백제길, 백제란 말 다 쓰잖아요. 도쿄 쪽에 가면 전부 다 고구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고구려도 있고 거기 또 기록도 나와 있잖아요. 고구려 왕이 이 근방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마을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 시마네 도토리를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라기 진자. 예? 시라기 진자라고 돼 있어요. 시라기라는 게 뭐냐면 신라라는 한문을 써놓고 읽기를 시라기라고 읽어요. 시라기. 백제는 뭐라고 읽어요? 구다라라고 읽어요. 고구리는 뭐라고 읽어요? 구리. 이게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근데 구리는 한문으로 오나라 오자를 쓴 것도 구리라고 읽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구려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온 데를 오나라 오자를 써서 구리라고 읽어요. 그래서 오나라 오자가 써 있는 데는 중국하고 관계가 없어. 어떤 책들, 역사책들 이렇게 보면요. 일본의 역사는 쭉 얘기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말도 안 듣는 소리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예? 제발 좀 빼세요. 그런 건 좀. 알지 못하면서, 연구 좀 더 많이 하시고 공부하세요. 중국 빼시라니까, 자꾸. 그거는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한반도를 연결시키면 창피하니까, 일부 학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계 왔다는 거야. 제발 좀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열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스카도 그렇죠. 나라도 그렇죠. 해안도 그렇죠. 가마쿠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마쿠라 대불도 다 우리가 만든 거죠. 이름은 무슨 제가 꼭 이상한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뭐 좀 이상하다. 안 맞다 이런 분 저한테 오세요. 여기서 공개 강의 둘이 앉아서 같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우리 일본학을 전수해 주신 박사님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분들 책 다 가져오고요. 여기다 갖다 다 쌓아놓고, 다 읽으셨는지 안 읽으신지 모르겠지만, 다 갖다 놓고, 환단고기서부터, 옛날 책 다 갖다 놓으시라고. 다 갖다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제발 좀, 그렇게 편파적인 그런 거 가지고 호도하지 마세요. 자, 가마쿠라, 무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무라이가 뭐냐면, 자, 보세요. 한반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왔어요. 고구려는 이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동쪽, 그러니까 일본의 산음이라고 그러죠. 산여, 상호, 산이라고 하는데 산인 지방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산인 지방에 도착을 해서 산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일본의 교토 지방, 교토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오기 위해서 산을 넘고 근데 그쪽 지방이 산이 3,000m가 넘잖아요. 그런 데를 막 험악한 산을 넘어서 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 이주 온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이 무술을 연마를 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가야 시대 때 가야 시대 때는 아시아 지역에 전부 다 철제 우리가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철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제 무사의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 우리랑 관계 있는 거고. 생곡지대, 전국시대. 그 다음에 여기
아츠지 모모야마 시대, 지금도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일본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죠?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시대, 에도 시대를 장식한 264년간의 도쿠가와 1대부터 14대까지 그런 도쿠가와가 진짜 장기 집권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평화 시대에 에도에서 이제 많은 문물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도 이 도쿠가와보다는 더 존경받는 사람은 여기요. 누구죠? 아츠지 모모야마 시대의 오다. 그죠? 오다.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일본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몰라도 저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전국시대잖아요. 전국시대. 예? 전국시대. 일본 전국에 그냥 다 그냥 각자가 다 자기가 주인이야. 칼 차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든 뭐든 뭐 관계없어요. 그런 시대를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시대를 통제한 사람이 누구냐? 오다 노부나가예요. 오다 노부나가. 그 시대에 잠깐 들어와서 뭐 원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 오다를 아츠지 모모야마가 이제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요 시대, 요 아츠지 모모야마 시대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망이라는 그 소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대망이라는 소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응? 그 오다 노부나가 있고 그 밑에 아츠지 모모야마가 있는데, 응? 거기서 이제 이 당시에 도쿠가와도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에도로 보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시코쿠를 병정하기 위해서 보내고, 막 이런 시대에 이제 아츠지 모모야마라는 그 오다 노부나가 바로 옆에 있던 가장 친한 그 친 오다 노부나가의 비서, 친비서, 가장 가까웠던 비서. 그런데 자기가 망신당했다고. 왜 망신당하죠? 야, 너 도쿠가와는 저렇게 변방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고, 저 천민 출신 도요토미는 지금 다카마치성 마츠야마성을 지금 접수하러 가서 내려가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고, 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래서 도쿠가와를 접대하기 위한 연애를 베푸는 거를 아츠지 모모야마한테 시켰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쳤어. 똑바로 해 임마. 형제들 같으니까 그렇겠죠. 그때 이제 이게 뿔 타고 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그러는 거잖아. 형, 아니 한번 그냥 창피해 당하고 가만히 있어? 한번 해. 이래가지고 이제 막 붙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그걸 알고 이놈들 봐라?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야, 너 저기 도요토미 지금 시코쿠 가서 있잖아. 걔 갖다 지원해. 가서 내려가. 이러니까 이제 병사들하고 같이 밤에 내려가다가, 야, 내가 저것도 없는 그 도요토미 밑에 가서 그걸 지원하냐? 이러고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오다가 있는데 가가지고 불화살을 쏴서 오다가 이제 창피하니까, 야, 내가 너한테 죽었다고 그러면 그 말이 되냐? 내가 그냥 자결한다. 그리고 그냥 자결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아츠지 모모야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사라는 거는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며칠 동안을 얘기해야 돼. 대망을 얘기해야 되니까. 대망이 얼마나 넓어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대망을 읽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전국시대를 평정한 사람. 오다 노부나가. 그 오다 노부나가가 그런 화를 당하면서 나타났던 하나의 사람.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나머지 시대를 이어받아서 꾸준하게 이어갔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가 기억이 나냐 하면 박정희. 안 그래요? 자기 신복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예? 그래서 나라를 잡았어요. 도요토미처럼. 그리고 그 도요토미처럼 나라를 잡았는데, 이게 너무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안 됐어. 그래서 도쿠가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 현재 도쿠가와가 나왔을까요?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역사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누구 파다를 떠나서 제가 한일 관계 다음 시간에 한일협정이 도대체 뭔지, 예? 현재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약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한일협정에서 받은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 돈이 과연 그 당시에 받아서 좋은 건지 안 받아서 좋은 건지, 그 돈을 받아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어차피 한일 관계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한일 협정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오다 노부나가를 일본의 영웅이라고 하듯이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20세기를 근대화시킨 박정희를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나올까 하는 게 이제 전 의문이죠. 예.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해석이 좀 막 바뀌다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일 관계사 비교사니까. 그래서 이제 명치 시대가 되면서 한반도하고 사실은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천황이잖아요. 천황은 결국 한국계잖아요. 어? 그러면 지금까지 군사 정권으로 막 이렇게 왔다가 저 한일 합방하고 연결이 돼서 시대적으로 그런 거야. 시대적으로 이게 이제 1910년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왜냐하면 명치 유신이 되면서 일본이 근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쿄에 막 흑선이 들어오고, 저쪽 가고시마 쪽에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막 이런 배들이 들어오죠. 미국이 들어오죠.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개화가 되는 시기잖아요. 엄청난 진통을 겪는 거죠. 그런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조선이었잖아요. 예? 그냥 이러고 조선이었잖아. 자, 보세요. 양쪽 나라의 시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때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와서 막 종교가 들어오죠. 천주교도 들어오죠. 막 이런데 종교 탄압이 되죠. 신도 종교 탄압이 되죠. 도쿄 쪽에서는 뭐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막 개방시켜라 막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누가 쇄국 정책을 썼죠? 누구죠? 대원군. 일본이 그러면 개방했나요? 일본도 똑같이 쇄국 정책을 썼어요. 쇄국 정책을 안 하면 망해요. 쇄국 정책을 안 하면 망하죠. 이놈들은 전부 다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온 놈들인데, 그 놈들이 무슨 뭐 좋은 뜻으로 왔습니까? 무슨 뭐 전도사처럼 해서 뭐 구제해주러 오고,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식민지 정책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먹어서 여기서 내가 착취하되, 이거를 내 거로 만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써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만 가져갈 거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한참 지금 정신이 없고, 그런 거를 하고 있을 때, 조선에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예? 이 시대의 우리 환경과 일본의 환경이 어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태평양에서 온 배들이 먼저 일본에 닿잖아요? 또 유럽에서 온 배들이 이게 후쿠오카에 닿는 거잖아? 우리는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 이렇게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질 않았어. 근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봐라. 제주도가 있어? 하밀표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봐라. 저 해변에 또 뭐가 있네? 그럼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정책이 당연히 대원군도 세국 정책을 썼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과 한반도의 차이.
일본과 한반도의 차이는 뭐가 있었냐면요. 일본은 텍스 프리존을 만들었어요. 텍스 프리존. 뭐냐면, 야. 여기는 니네들이 들어올 수 있어. 여기까지만. 근데 이 안으로는 못 들어와. 여기. 그건 뭐냐면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교육.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교육을 해줄게. 예? 교육을 해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사키 같은 데는 대지마. 출도라고 그러죠. 출도. 출도. 대지마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만한 섬이야. 니네 배는 여기 다. 그 대지마에는 내려. 그렇지만 본토는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물자를 교육하자. 니네가 필요한 거 가져가고 우리도 필요한 거 줄게. 이래서 교육을 했어요. 그게 지금의 일본의 미나토입니다. 미나토. 미나토가 뭐예요? 항구. 미나토 마치 주 3번지라는 게 있잖아요. 항구 도시 13번지. 근데 이 미나토란 말이 항자를 쓰고 미나토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에요. 미자가 뭐예요? 미음, 물의 음식이에요. 미가 물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면 미나들. 물이 나고 드는 곳. 미나들. 그 항구에 항구. 미나들. 그게 미나토예요. 또 하나 나왔네, 일본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양상이 달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지금의 유명한 항구가 된 거예요. 뭐죠? 여러분, 레토로란 말 많이 써요. 레토로. 혹시 아세요? 레토로. 뭐, 복고풍. 옛날 모습을 다시 살려서, 멋있게 만든다. 이게 레토로란 말이 있는데, 레트로젝션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레토로가 삿포로에 가면은 그 불의 도시라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그 유명한 항구는 다 레토로예요. 그래서 도쿄 쪽으로 들어온 게 뭐죠? 요코하마. 예? 브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노래 있죠, 그죠? 브루라이트 요코하마. 가끔가다 이렇게 노래도 좀 들려드리고 노래 가사 가지고 제가 일본어 강의할 때 이 가라오케 강의를 하는데요. 미나도예요, 미나도. 도쿄에서는 요코하마죠. 그런데 이 고베 있잖아요, 고베, 오사카. 그러니까 세도나이카의 안쪽에는 배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예, 원래는 그 일본에서는 이 전국 시대, 센코쿠 시대, 아치지 모모야마 시대, 요 시대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이에야스 도요토미 시대는 오사카가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사카 성 있는데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오사카 성은 그 바닷가 옆에 있던 거예요. 원래가 지금은 매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오사카 성은 항구였습니다. 항구. 그래서 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후쿠오카에서는 하카다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항이 있죠. 그래서 국제항이 나가사키, 그 다음에 도쿄에서는 요코하마 항이에요. 예. 그런 게 이제 일본의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 쭉 시대별로 명치 시대,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레이와죠. 여기 요 시대에서 뭔가 모르게 이 천황도 분명히 한국 계열이고 또 분명히 그렇게 표에 나와 있어요. 한국 계열이고 개요죠. 개요 전체적인 커다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각인을 시키면서 아 이런 거로구나. 왜냐하면요 강의할 때 보면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 거를 제가 강의를 받으면서 저 앞에 뭔가 좀 보충 설명이 좀 커다랗게 커다란 윤곽을 좀 그려주고 대강 이 종이가 얼마나인지 이 정도를 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2강째인데 아직도 이 시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뭐 거의 다 아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반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기 명치 시대부터 다이쇼, 쇼와 헤이세 이제 근현대사인데, 이 근현대사에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요 기간, 1910년서부터 45년까지 다이쇼와 소와에 걸친 이 시대, 35년간의 이 시대,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이건 빼더라도 이 2000년의 역사 중에 35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는 거죠. 어떻게 비중을 둬야 될 거냐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중에 35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분명히 이거는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한반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 위상을 세우고 자기의 역사관을 만들고 자기가 한일 관계에 대한 정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있는 우리의 그 동족들, 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우리의 위치를, 뭐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갔으니까 뭐 형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형이고 니네가 동생이다. 우리가 소장이고 니네가 하부 아니냐.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문화적과 역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역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역사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 그 다음에 문화적인 내용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일본에 가는, 여기 보면 처음에 신도로 연결되어 있다가 그 신도가 결국은 천황이잖아요. 여기서 신도를 되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신도가 계속 지다가 중간에 나라 시대 때부터 뭐예요? 불교가 들어가서 불교가 여기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신사가 번창한 거고요. 신사가 번창한 거고요. 요때부터는 이제 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절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 명치유신이 되면서부터 다시 신사가 파워를 갖게 되고 불교가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이죠. 그래서 신불수pháp 잠깐만 이제 분쟁이 되니까, 그죠? 분쟁이 되니까 태어날 때는 신사,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신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불교식으로 모시는, 그게 현재 일본 사람들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3년 만에 교토에서 지금 축제가 열렸죠. 며칠 전에. 그래서 교토에 가시면 교토 북산에 큰 대자, 산에 아주 큰 대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자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순교라 그런 그 역사적인 걸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편지를 받고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는 뭐 일본이 나중에 이제 홋카이도도 들어왔지만 홋카이도는 표준말을 씁니다. 표준말. 근데 이제 이 아오모리서부터 저 미야자키까지 일본 본토를 쫙 훑으면서 물론 일본도 그런 걸 겪고 우리도 지금 이제 연령층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도시를 다 이제 지역 문제가 발생되죠. 일본에 지금 수없이 많은 빈집들이 막 생겨요. 그런 욕심도 나요. 그죠? 일본에 가서 빈집 차지해가지고 내가 이거 수리해서 쓰겠다 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지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지금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지역 축제, 지방 문화제가 계속되고 있고 오랜만에 그 하나비, 이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일본의 불꽃놀이는 후쿠오카에서부터 시작돼요. 7월 1일 후쿠오카에서 남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게 북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오모리 삿포로까지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화재, 지방 문화재라는 게 그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지방 신에게 제를 올리고 인사를 올리는 그런 게 돼야지. 지역 축제 한다 그러면 무슨 외부에서 가수나 불러다가 무슨 노래나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어르신을 모시고 또 지역에서 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문화인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게 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죠. 그 문화 선진국으로서 또 일본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앞선 대한민국으로서 지방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좀 이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오키나와서부터 지역적으로 되어 있고요, 조먼, 야외, 고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지역을 표시해 준 거고요. 구석기 시대 이미 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기로 해서 여기 뭐 칼 모양이라는 거 석기 문화가 병존했고, 비행하기가 끝나고 급정한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비행하기가 끝났다는 거 있잖아요. 12,000년 전에 비행하기가 끝났다. 그러면서 이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동남아, 뭐 동북아 역사하는 이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이 빙하기가 끝나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조문시대, 제가 이 조문토기를 한 가지만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조문문화 토기를 했고요. 요때 활이 있었어요. 활과 화살. 수렵의 시대입니다. 수렵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야요의 시대. 여기가 이제 뭐라고 돼 있잖아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가 성립이 되었다. 북규슈죠, 그죠? 북규슈부터 퍼졌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도요, 일본 학계에서는 많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지도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본의 산동반도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거제도까지 와서 거기서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 루트가 이제 아주 전통적인 오래된 방식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신라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일본 신화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엄청나게 싸워요. 신라하고 그 일본의 신공황후라고 하는 쪽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싸움이 많이 나고, 백제하고 일본하고는 되게 친해요. 요건 나중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신라가 그 바로 앞에 땅, 부산 뭐 이렇게 돼 있는 앞에 땅까지 와서 배가 가야 되지. 이거 못 가게 해요, 이거를. 여기 배만 나타나면 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 루트고 남방 루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남방 루트. 대만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는, 일본의 규슈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쌀은요, 대북, 대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 얘기.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나중 얘기예요. 최초로는 여기 보시면 북규슈로 들어간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시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3세기부터 7세까지. 전방 후원분. 북규슈의 성립.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이제 올라가다가 오사카에서부터 이제 그 사카이 지역의 99개를 마지막으로 이 고분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개체 천황 얘기가 나오거든요. 6세기 전반에는 야마다 왕권 내부에서 정치 혼란이 있었으나 게타이 천황의 등장으로 야마도 정권에 의한 일본 지배가 강해졌고 한반도에는 급속히 후퇴했는데, 이 개체라고 한 말이 이어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왕. 네. 몸이 이어지는 왕. 다 숨어 있어요, 말이.